바이든 미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전쟁 행각이 1박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국무장관이 이남을 찾아와 우리 측 국방 외교장관과의 2대2 회담을 갖고 그 결과물로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최악 중에 최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공동 양자회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미국의 주도 아래 맺어진 이와 같은 성명에는 거짓과 예속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양국의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미국은 미남 워킹 그룹들을 만들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률을 영어로 만들었고 이미 억 단위로 내고 있는 미군 유지비를 13% 인상하겠다는 한도 그 액수가 적다며 퇴짜를 놓고 혈세를 강요하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존중하며 긴밀한 우정을 쌓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미군들이 장갑차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고 코로나 비상 방역 시대에도 이른바 노마스크 파티를 즐기는 이런 미군과 무슨 강한 인적 유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단 말입니까? 또 성명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란 자체가 정전협정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하며 주남미군의 주둔을 위해 만들어낸 조약입니다. 정전협정 열흘 만에 가조인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3달도 되지 않아서 정식 조인된 미국의 코리아반도 점령 야욕이 담긴 조약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자는 정전협정을 깨버린 조약이 그런 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방어와 방위태세는 과연 어떤 방어이며 어디에 목적이 있는 방어태세이겠습니까? 이 같은 불법적이고 매국적인 조약에 기인한다는 그 자체로 이번 공동성명의 4대 매국성과 예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명은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위협에 맞서 합동 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남 연합훈련은 과연 위협에 맞서는 것인가 아니면 위협을 만드는 것인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지난날 제네바 합의며 싱가포르 합의며 모든 북미 간 합의를 모조리 위반하며 전쟁 연습을 전개해서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온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블링컨, 오스틴 두 장관의 방남 기간 동안 전개된 전략자산이 동원된 미남 합동 군사연습은 미국과 이남의 해병대가 북의 동해안에 상륙해 평양으로 진격하는 연습을 포함한 명명백백한 전쟁훈련이자 침략훈련입니다. 나아가 성명은 또한 단연도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남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하였다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미군 주둔비 협정 합의안은 13.9%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남의 친미 4대 정부는 그들에게는 민중의 혈세를 강탈하는 것이 거의 원칙이란 말입니까? 주남미군의 주둔과 연합 방위태세의 강화는 미국의 북침 전쟁 연습을 위함이라는 점에서 미군 주둔과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쓰이는 미군 주둔비는 결국 곧 전쟁 자금으로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피땀을 일하며 돈 번으로 우리 민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을 위한 자금으로 쓰인다는 것이 바로 미국에 의한 예속성을 갖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는 2025년까지 이남의 국방예산 인상과 연동해서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우리나라 재정의 자주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굴욕적인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를 증액하게 되면서 미군 주둔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은 역대 최소로 인상하면서도 미군 주둔비는 역대 최대의 인상을 기록하며
친미개혁정부의 반민중적이고 친외세적인 본질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고 했지만 조건부의 전환임을 강조하며 작년 당시에 미 국방장관이었던 에스퍼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막말을 한 데에서 미국은 실제로 전작권을 전환할 계획이 그다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이번에 전개된 연합지휘소훈련에서도 진행하지 않고 뒤로 미뤘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 땅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속내를 가리기 위한 기반적인 원사에 불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은 미남의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내세우면서 미남 관계와 코리아 반도 문제에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게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상호 호혜라는 그리고 미래지향 등의 이 사탕 발린 말로 그 본질을 숨기려고 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며 우리를 침략하고 점령했던 일본을 다시금 우리 민족 문제에 내정 간섭하는데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하자 하는 미국의 검은 속내가 이렇게 또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블링컨, 오스틴 이 두 장관들은 방남 직전에 방일에서 북비핵화 문제를 일본이랑 논의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서의 일본의 지도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블링컨은 우리 측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남일 간의 역사 문제를 운운하며 남일 관계 개선할 것을 은근하게 압력 넣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1자위대와 미 공군이 계속해서 공수낙하 훈련을 하는 와중에 전개된 이 같은 미국의 일본을 관련한 우리 민족을 공격하는 막말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외세의 간섭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땅을 방문했던 오스틴과 블링컨 두 장관들은 각각 이라크 미군 주둔 사령관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문제를 다뤄온 인물들입니다. 알다시피 이라크는 미국의 사기 침략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고 미국은 또한 아프간에서는 전장을 확대했으며 파키스탄에는 오바마의 취임 3일 만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등 두 사람이 각각 책임지고 있던 나라들에서 미국의 지난날의 전쟁 행각만 보아도 얼마나 이 두 사람들이 호전적인 전쟁 방세력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미국은 최근 이란 솔레이마니를 함선한 무기를 주남미군에 들여왔습니다. 또 이어서 에이브럼스 주남미군 사령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을 발언하고 미국의 핵무기들이 지난 겨울부터 연일 코리아 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에 전개되고 있는 사실들이 바이든 정부 측의 인사들이 동북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실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주요한 계기 때마다 고위급 인사를 방남시켜 내정 간섭을 자행하며 전쟁 행각을 일삼아왔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에스퍼 역시 지소미아권이 논란이 되자 지소미아 파기를 종료시키고 미군 유지비를 겁박하기 위해 이 땅을 방문해 온민족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작년 8월에는 스티븐 비건이 방남해 미남 합동 북침전쟁 연습이 종료되는 동시에 찾아와 비핵화 워킹 그룹을 운운하며 또다시 미국의 내정 간섭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미국의 핵항모 3척이 이 땅에 들어오고 수백 대의 미 핵항공기가 오산 공군기지를 나르는 동안 트럼프가 방남해 유례없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군 유지비 타결 직후에 미남 간 그리고 미일 간의 전쟁 연습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방남한 두 장관들의 의도가 무엇일지 우리는 그 속내를 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북 적대 노선에 앞다비를 자처하고 있는 블링컨과 오스틴이라는 자가 이 땅에 기어들어와 우리 측 외교부와 국방부에 전달했을 이야기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외교와 국방은 정치 군사적 주권과 나아가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족의 절반을 침략하라고 하고 우리 민족을 지난날 야수적으로 식민지배했던 일본을 또다시 우리 민족 문제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미국에게 거듭 머리를 조아린다면 우리가 어찌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도 진작 스스로가 민족 자주의 원칙을 천명한 정부라면 미국에게 우리 민족의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과 민중의 명줄이 걸린 사활적인 과제인 미군 철거 추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군이 철거되고 민족 자주가 앞당겨오는 그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민족민주당이 최전선에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투쟁!